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도는 주식보다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이다는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헤드라인 주제는 유튜브 주제는 2023년은 채권 투자의 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밸류에이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른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식보다 왜 채권이 더 매력적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약간은 좀 직관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작년에 물론 주식도 안 좋았지만 채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한 4에서 이게 글로벌 채권 지수인데 한 4에서 5% 정도의 레인지의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2022년에 마이너스 13% 글로벌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1960년 이후의 최악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데이터 1976년부터 해서 지난 47년 동안 중에서도 최악의 성과예요. 통상적으로 지난 한 47년 중에서 몇 차례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하고 네 차례 정도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때도 통상적으로 글로벌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었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연간 수익으로 마이너스 했던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13%는 엄청나게 아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이 매력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반드시 이만큼 회복해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권이 이만큼 빠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예를 들면 금리가 한 1% 했던 금리가 이렇게 한 3% 정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수준의 높은 금리의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 가지 다 기대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제가 채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채권 투자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은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채권 투자의 총 수익인데 일단은 채권 이자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권의 기본을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다는 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또 채권 가격은 또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죠. 즉 정리를 하면은 금년도는 지난 10년 과거 10년간 보지 못했던 높은 이자율 금리 수준과 두 번째로 여기에 덤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내지 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 포텐셜도 굉장히 큰 구간이죠. 따라서 금년에는 굉장히 채권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더 좋아요, 채권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두 자산 간의 매력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통 어닝 일드와 이제 10년만 국채금리를 주로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은 어닝 일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만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투자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 어닝 일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EY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 있죠. PER을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PER이 역수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퍼가 20배다. 20배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0.5%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제 계산이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예, 0.5%가 되고, 그래서 이제,
PR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R 이게 earning yield는 어떻게 되죠? earning yield란 놈은 PR이 정리해 볼까요? PR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earning yield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반면에 PR이 내려갈수록 earning yield는 올라간다. 즉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의 투자 기대 수익률은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닝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PR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닝 일드 주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과 채권 자산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를 요런 이제 어닝 일드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비교하는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earning yield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earning yield와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의 평균 갭은 한 2.6 정도 돼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평균이 2.6 정도로 약간 earning yield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요 2.6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요 갭이 2.6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6이 더 커지게 되면 여기 두 갭의 평균보다 더 커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earning yield가 미국 10년 국채보다 평균적으로 장기 평균보다 더 높은 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채권이 매력적이란 얘기고요. 반면에 earning yield와 요 US 트레저리 10년 갭이 2.6보다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두 자산 간의 평균의 수익률 갭이 2.6인데 2.6을 기준으로 해서 2.6보다 낮아지면은 채권이 매력적이고 2.6보다 갭이 더 커지면은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여기 earning yield 대비 미국 국채 금리 갭이 플러스 1.52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거는 지난 10년 중에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볼까요? 10년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이고 따라서 이게 그만큼 금년에는 주식보다 채권이 매력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굉장히 매력적인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다른 어프로치예요. 방금은 earning yield와 10년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해서 자산과 매력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통계 지표로 해서 지난 10년간의 각 밸류에이션의 각종 밸류에이션이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건 밸류에이션 어떻게 계산하죠? 주식 같은 밸류에이션은 뭐 PER이나 PBR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나 가상금리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 자산의 밸류에이션의 지난 20년 평균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20년 평균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자산을 한꺼번에 봤을 때 자산 간의 매력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보면은 뭐 제가 이게 쭉 긴 설명 드리기에는 뭐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뭐 자세한 설명은 내일 세미나 오시는 분 좀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그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더니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요 박스는 지난 20년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평가 저평가고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쪽으로 갔을 때가 어떻게 되죠? 고평가되는 거고 요 가운데 마이너스로 가면은 지난 20년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아래로 저평가가 되는 의미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이냐 21년 말이고 요거는 12월 말 그러니까 즉
2022년 12월 말 기준의 현재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21년 말 밸류에이션보다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더 아래쪽에 있죠. 즉 현재 밸류에이션이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21년보다는 현재 시점이 더 모든 자산이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형주, 미국의 대형주와 미국의 성장주가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상대적으로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자산별로 본다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자산별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미국 국채와 이렇게 미국의 우리 IG 투자 그레이드 자산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각 자산별 지난 20년간의 밸류에이션 모델로 전체적인 자산을 한번 이제 조율을 해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형주나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평균 위에 있어서 가장 이 모델로 봐서는 가장 고평가된 자산이고, 그리고 미국 국채와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이 20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이고 또 주식 채권 모두 합치더라도 아직 매력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아직 하이드는 조금은 투자 타이밍 하기가 좀 빠르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주식 특히 성장주보다는 채권의 우량주 내지 국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금년에 현재 시점에 가장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과 현재 20년 평균의 수익률과 비교하고 또 주식과 채권의 매력도 또 주식 안에 다양한 자산, 채권의 다양한 자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금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투자가 유망한 것은 채권 자산이고, 채권 안에서도 등급이 높은 채권 자산이 금년의 현 시점에 가장 유망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이 자산에 좀 부합되게 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채권 투자 올려 꼭 하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